예, 안녕하세요. 뉴라이프 미션 비전스쿨 21기 수강생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인생 후반기를 이렇게 뜻있고 또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패기와 열정에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이런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2018년도에 여러분과 같이 수강생으로 교육을 받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현장에서만, 그때는 이제 온라인이 없고 그렇게 교육을 했었죠.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저를 소개하고, 그리고 왜 어떻게 해서 봉사를 시작하게 됐는가 하는 동기도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는 교육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로 교직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제 문학에 관심과 흥미가 많았기 때문에 학교에 근무하면서 야간에 대학 국어국문학과에 편입을 해서 거기서 국어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교사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중학교 교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 중에서 중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원하는 사람은 오도록 그렇게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가 싫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잘하는 과목도 있고, 뭐 국어나 음악이나 체육이나 그런 건 저는 좋아하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제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미술이나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건 가르치는 게 아주 별로 그 성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좋아하고 자신이 있는 국어만 가르칠 수 있다니까 중학교에 가면, 그래서 제가 중학교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퇴직을 할 때까지 국어교사로 근무를 했어요. 퇴직을 얼마 앞두고부터는 이제 은퇴 후에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저는 이제 은퇴 후에는 그냥 돈 버는 일보다 다른 사람에게 좀 도움을 주면서 이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중에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봉사활동에 이렇게 생각이 미쳤어요. 제가 원래 우리나라에서 어렵게 사는 외국인들에게 관심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그 당시 텔레비전에서도 그 러브 인 아시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외국에서 시집 와서 한국에서 뭐 고생하고 있는 그런 분들, 그런 걸 즐겨 보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학교에서 그래도 국어 교사로 있었으니까 가르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무튼 그렇게 방향을 결정하고 나서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할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따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따는 방법을 한번 이렇게 알아봤죠. 그랬더니 대학에 가서 한국어 교사 자격을 딸 수 있는 그런 학과를 다니거나 아니면 교원 양성 과정에서 그 과정을 수료한 다음에 시험을 쳐서 자격고시를 시험 쳐서 따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아직도 학교에 근무하고 있을 때라서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해서 대학교에 부설된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자격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시험은 사실은 어렵다고들 다들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뭐 국어교사로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저는 자격증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할 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저는 이제 제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동대문 비전 센터 같은 기관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그런 것들을 찾아봤더니 구청이나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공공기관에서 봉사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고 찾았는데요. 그런 데서는 어느 정도 이미 봉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찾는 대상이. 저는 아직도 이제 한 번도 그건 직접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던 중 어떤 아는 사람이 코이크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이름 제가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젊은이들만 봉사할 수 있는 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나이의 제한이 그 당시 없었습니다. 또 50세 이상이 되고 그 분야에 해당 분야에서 전공 어떤 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혜택도 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더 알아본 다음에 제가 지원서를 냈죠. 서류 심사, 면접 심사, 또 뭐 신체 검사 다 통과하고 최종 선발되고 합숙 교육을 거친 후에 제가 2015년 봄에 인도네시아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 교사를 원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평생 교육센터에서 가르치는 것, 또 한국에 이제 일하러 올 사람들, 근로자들에게 기초적인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기관, 또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 고등학교 선택 과목 중에서 좀 가르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코이카에서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 석사 학위를 갖고 있고, 또 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사로 있었다는 것 때문에 저를 그 인도네시아 반둥에 있는 교육대학교의 강사로 파견을 했어요. 마침 그때 거기서 그 해에 한국어 교육학과가 처음 만들어지고 있었던 때라서 거기 계시던 몇 분들과 함께 이제 학과를 개설을 했고, 그리고 한 2년 동안 거기서 대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2년 동안 거기서 임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쯤 돼서 그러면 돌아가서는 또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에서 교사로 있었던 제 아내가 어느 날 세운 모임이라는 모임의 특강에서 이 교회의 유해근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섬 공동체라는 것이 있고, 또 거기서 한국어를 교육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국한 다음에 그 다음 해인 2018년 봄 바로 이 자리에서 비전스쿨에 등록을 했습니다. 첫 시간부터 제가 막 귀가 뜨이고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참 훌륭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 또 무엇보다도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 선교를 이런 방향으로 설정해서 애쓰고 있는 분이 계시구나. 또 그런 일을 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야, 나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제가 꿈꾸고 있었던 것이 외국인에게 봉사하는 거지만 이게 나아가서는 선교와도 관련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저에게는 아주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비전센터에서 수업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또 다른 부담감이 저한테 이제 생겼어요.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 거기는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과정이 있어요. 책도 이렇게 딱 준비된 게 있고 학생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학생들이니까 가르치기 어찌 보면 좀 쉬울 텐데, 비전센터에 오는 분들은 꼭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전혀 한국어 잘 모르시는 분들, 또 잠깐 동안 일하러 오신 분들, 이런 분들 많으니까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그분들한테 가르쳐야 할 것인가.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점이 있었죠. 그렇지만 관리하고 계시는 거기서 계시는 목사님이 하나하나 안내를 해주셨어요. 또 어떻게 하면 된다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제가 쉽게 적응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사실은 비전스쿨 출신 중에는 저보다도 한국어 가르치시는 일에 훨씬 오래전부터 봉사하시고 아주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제 다음에 강의하실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저보다 훨씬 오래 하셨고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시작한 지 이제 4년 막 들어가는 정도거든요. 그럼 오래됐다고 여기서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그 봉사자들 중에는. 그런데 그런 사람의 경험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수락을 했죠. 제가 그동안 잠깐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들 몇 분 한번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이분은 페루에서 이제 한국을 거쳐서 북한 선교를 생각하고 오신 분이에요. 한국어를 이제 배우러 왔었습니다. 이분은 러시아 분인데 여기서 근로자로 일하시다가 이제 비자가 만료돼서 다시 들어가셨어요.
이분은 네팔 분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몽골 여기 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아주 잘하시죠, 한국어. 이분은 필리핀 분인데요. 여기 와서 요리사로 일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줌으로 요즘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저하고 따로 이제 뭐 한 책 2권 하고 나서는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해서 한번 만났었습니다. 이분은 키르기스탄 젊은이에요. 이분하고는 이제 제가 제일 오래 공부하고 있죠. 공부를 했으면 한 2년 가까이 공부했으니까요. 집에 그 친구하고 같이 저희 집에 한번 초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초청을 해서 교회 새신자 초청의 날에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데리고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귀화 시험을 준비해 갔고요. 그 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고맙다고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고 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한번 같이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고도 이제 여러분이 있는데요. 사진 제가 준비 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센터를 찾아오는 분들의 국적이 굉장히 다양해요. 동대문이라는 곳 자체가 굉장히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특히 몽골이나 중앙아시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정말 봉사기간은 짧은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루, 필리핀, 러시아, 네팔, 키르기스탄, 몽골, 카자흐스탄 이런 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이제 막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 영어 많이 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학생들보다도 잘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오히려 영어를 잘 못하죠. 그래도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나라 말 제가 모르죠. 그 사람들은 한국말 모르죠. 그럼 시작이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케이스가 있죠. 또 이곳에 찾아오는 분들은 한국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형편이나 신분상으로 약자에 속한 분들이 많죠. 뭐 돈이 좀 많고 시간이 많은 분들은 대학 같은 데 부설되어 있는 한국어 배우는데 그런 데에 가시고요. 또 접근하기 쉬운 지역별 다문화 지원 센터 그런 데서 배우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닌 분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여기서 무료로 배울 수 있고 또 그 자기의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접했던 분들만 해도 뭐 아까 말한 선교사 지망생도 있고 또 파트타임 일을 겸하고 있는 대학생도 있었고 단순 노동자 또 한국 사람의 아내 한국 귀화인 다양했었어요. 대학생들은 이제 신분이 안정되고 생활이 규칙적이니까 공부하는 게 그래도 수월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단순 노동 하시는 분들 같으면 자기들이 일하는 틈틈이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 일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막 직업이 바뀌기도 하고 일하는 곳이 바뀌기도 하고 또 시간도 달라지고 그래서 일정한 요일, 일정한 시간에 그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또 아무 때나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봉사자와 배우는 이들이 시간을 맞추는 것도 뭐 쉽지는 않겠죠. 또 공부를 일단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일자리가 바뀌거나 또 뭐 비자 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일하는 지역이 바뀌면 저하고 하던 수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한두 달 공부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가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그분들 중에는 이제 뭐 저한테 그렇게 갑자기 가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선생님 제가 수업을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뭐 떠나게 됐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아직 한국말로 그런 걸 할 줄 모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할지 갑자기 가게 되면 그래서 어떨 때는 수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못 온다는 이제 연락이 저한테 전달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저는 생각 밖의 일 때문에 섭섭하기도 하고 그랬죠. 서운하고. 근데 알고 나서 그런 사정들을
알고 나니까 이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이제 적어졌죠. 센터를 찾아오는 분들의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나 왜 공부하려고 하는가 하는 목표는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일자리를 갖기 전에 그래도 직접 일할 때 적어도 몇 마디 꼭 중요한 한국어는 좀 알아야 될 텐데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급하게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말하는 것 또 글을 읽거나 듣는 것들을 아주 기초적인 것 배우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죠. 또 한국에 와서 이제 일자리 어떤 파트타임 일을 하거나 하는 분들은 지금보다 한국말을 잘하면 더 나은 일자리, 돈 더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해서 배우는 분도 있어요. 또 뭐 나중에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거나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그런 자격시험을 목표로 공부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동기나 목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책도 교재도 사실 거기에 맞춰서 다른 것으로 골라야 합니다. 또 그분들이 꼭 원하는 그 분야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수업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도대체 왜 배우려고 하는 거고 어느 수준까지 배우려고 하는 건지를 잘 모르면 사실은 난 막 열심히 가르치지만 그분들은 배우다 보면 이거 아닌데 말도 잘 못하고 그만두고 그런 경우도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험성을 그래도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그 센터에서 늘 상주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그런 것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책을 고른다면 어떤 책이 좋겠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을 해주셔요. 그런 조언을 저희가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수업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한국어 능력들이 저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가나다라도 잘 모르고 그냥 한국 인사말 정도 배우고 그냥 와 있는 완전 초보자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나라에서 뭐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어떤 인터넷으로 했건 거기서 한국 사람을 만나서 공부를 했건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온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서 약간 엉터리 한국어 우리가 외국말 배울 때 막 대충 배워서 이상한 말 하듯이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대학에 오거나 그런 분들은 특히 그렇겠죠. 이런 각자의 능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각각의 형편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명을 같이 수업하기가 어려워요.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명 또는 뭐 비슷한 2명, 3명 소수를 대상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사실은 수업의 강점이 되기도 하죠.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나에게 맞춤식으로 수업을 해주는 데가 없죠. 한꺼번에 그냥 모아서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쭉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각각의 그 특징 그분들의 형편의 능력에 맞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학생 중에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다른 데서도 이제 강의를 들었지만 거긴 선생님은 뭐 우리가 알건 모르건 본인이 수업하고자 하는 내용 그냥 딱 얘기하고 가버리시지만 선생님은 제가 잘 모르는 건 뭐 2번, 3번이라도 해주고 또 이런 거는 맞춰서 해주시니까 저에게는 아주 도움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아마 그냥 저 듣기 좋으라고만 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또 봉사자는 학생들이 그 배우는 분들이 그 원래의 나라, 모국에 대한 문화나 종교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약간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다 보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식으로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나라의 지금까지 그분이 살아온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러 한국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몰라서 실수하거나 하는 수도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경우 약속 시간 지키는 거 이거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 같으면 지금 뭐 시간이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막 조금이라도 약속 어기거나 그러면 안 좋게 생각하고 부득이하게 사정이 생겨서 못 올 경우 미리 막 연락하고 이제 그러지만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2, 30분 정도 공부하고자 하고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오는데도 뭐 아무 연락 없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와서도 미안한 기색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꼭 미안한 게 없어서가 아닐 수도 있는 게 한국말 몰라서 뭐 문자로도 선생님 늦게 가서 미안해요라고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보내면 제가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미리 생각해 둔다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오래 사는 사람들은 알아야지 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시간과 약속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 그런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는 거 들었어요. 외국 사람들이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을 한다. 한국 사람들이 약속 시간을 너무 안 지킨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부끄럽다. 막 이거 알아보면 지금 그 나라 사람들이 그런 케이스가 돼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었을 때도 사실은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학생들한테 시작하면서 내 강의 시간 여러분 늦으면 안 돼요. 시간 잘 지켜야 됩니다. 막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근데 강의 시작하고 계속 보니까 평소에 말도 잘 듣고 아주 나를 존중해 주는 학생인데도 수업에 계속 잘 늦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시를 당하나? 그런데 거기 좀 더 살면서 알아보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 나라 교통 사정이 시간 딱딱 지킬 수 있게 돼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뭐 지하철 시간 잘 지키죠. 대중교통 요즘 뭐 서울 같으면 중앙차로제 버스도 잘 안 막히고 가죠. 거기는 대중교통이 시간 맞춰 가는 차가 별로 없어요. 특히 서민들이 타는 거는 그냥 차가 손님이 내리겠다고 하면 어디서든 내려줘요. 밖에서 타겠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스톱하고 태워요. 어떨 때는 코스도 바꿔요. 이렇게 가다가 길 막히면 자기가 막 다른 길로 돌아가요. 차를 돌려요. 그런 차를 타고 또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우리처럼 배수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갑자기 길에 물이 침수가 되면 차가 못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시간을 지키고자 애를 써도 잘 못 지키는 일이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거기다 대고 시간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훈계만 하는 건 제가 잘 몰라서 한 일이라는 걸 알았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한국에서 와서 조금 생활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쯤은 익숙해집니다만 처음인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 제가 이제 그걸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혹시 염려가 생기실지 몰라요. 이거 한국어 가르치는 게 너무 어려운 건 아닌가? 그런데 미리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방법이 어려워서 못 가르칠 것 같다 할 필요 없는 것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 늘 계시는 우리 여기 한순옥 목사님 같은 분이 그분들과 우리 봉사자들 사이에 뭐가 필요한가, 어떤 것을 도와줘야 할 것인가를 잘 도와주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언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 한국인이니까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말 다 가르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한국말을 안다고 한국말을 잘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다른 나라 사람에게 미국어를 아주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가르치지는 건 아니에요. 자기는 잘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뭐 이렇게 내가 이 말을 전하고 싶고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르겠어요. 그분이 못 알아들은 경우가 있으니까 어떨 때는 손짓, 발짓 해가면서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가르치기도 하죠. 글자 읽는 법, 말하는 것, 초보적인 것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한국에서 교사
또는 누구를 가르쳐 본 경험이 전혀 없는데 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굉장한 수준의 한국어를 배우러 온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분도 더러는 있지만 정말 아주 쉬운 한국어, 정말 초보적인 글자 이런 것 배우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또 그런 수준으로 맞춰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거든요. 교사가 가르치는 것보다 어떨 때는 할머니가 손자 가르치듯이 그렇게 그냥 차근차근 쉽게 해주는 걸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누구나 뭐 실수하게 마련이에요. 또 하다 보면 이건 이렇게 하면 전혀 못 알아듣는데 하는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해결이 되게 됩니다. 요령도 생기고요. 또 요즘은 유튜브에서 한국어 수업 동영상을 올려놓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참고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가르쳐도 되겠구나. 물론 더 이제 뭐 단계가 높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이 알아야겠다. 그럴 때는 뭐 그런 것을 배울 기회도 있긴 있습니다. 한국어 양성 과정이라는 것이 각 대학마다 있어서 그런 데 가서 공부하면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저 사람에게 그 나라 말을 모르는데 뭔가 이건 꼭 전해야 할 말인데 진짜 중요한 말인데 그럴 때 스마트폰에 다른 나라 말을 통역해주는 어플이 있어요. 외국어 통역 어플이 뭐 그게 영어도 있고 또 다른 여러 나라 말이 있어요. 아주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만 진짜 꼭 필요한 말들 같은 경우는 거기다 대고 내가 우리나라 한국말로 하면 그 나라 말로 들려줘요. 그 사람이 그걸 듣고 이해를 하죠. 또 그 사람이 말하라고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제가 이제 우리말로 들을 수 있고요. 그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업은 직접 만나서 가르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이런 말을 배우는 수업은. 그런데 요즘 아시다시피 코로나 같은 비상 시국에서 그런 때에는 뭐 줌이나 카카오 페이스톡 같은 온라인 수업 방법을 알아두면 그것도 도움이 되죠. 저도 지금 그 줌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두 사람과 교육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다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직접 못 만나서 그런 걸로 시작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멀리 이제 이사를 했어요. 김포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동대문까지 오는데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또 배우는 사람도 시간 멀리 걸리는 데서 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서 그런 분들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근데 그때는 괜찮다면 온라인으로도 해봅시다 해서 온라인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사실은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입모양 보면서 말하는 거 듣고 또 틀리는 것 써가면서 이거 틀리면 몇 번이라도 하고 직접 써보라고 하고 고쳐주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예, 뭐 줌은 제가 만들어 놓았던 파일을 보여줄 수도 있고 CD 자료를 그 말하기 자료나 듣기 자료를 들려줄 수도 있어서 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센터에서 봉사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원래 우리의 주된 과제예요. 그렇지만 이제 같이 있다 보면 단순하게 언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전달자 넘어서서 한국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주는 조언자, 도움자, 지지자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저도 그분들이 은행에 가서 계좌를 처음 개설할 때 잘 모르니까 그걸 도와준 적도 있고 뭐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을 도와준 적도 있죠. 때로는 이사할 때 부동산 계약하는 거 이제 몰라요. 그래서 가서 그 주인과 또 부동산 그 사무소에서 있는 분과 사이에서 이 일을 도와주고 했던 적도 있고요. 때로는 뭐 출입국 관리소에서 비자 발급이나 연장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어디 일하려고 하는데 이력서를 내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도와준 적도 있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봉사자들에게는 교육의
기술적인 측면, 어떻게 잘 가르치는가, 물론 그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어쩌면 우리 태도나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단순 근로자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노무자로. 그런데 그분들 중에 알아보면 그 나라에서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대학 졸업자들도 우리나라에 와서는 막일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던 적은 있다고 들었어요. 다른 나라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내가 대학 나왔어도 거기 가서 막일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분들처럼.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그분들의 외모나 또 한국어를 모른다는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그런 분이 없겠습니다만 그분들을 약간 무시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는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늘 명심해 둬야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지. 저분들 존중해 드리면서 해야지. 또 그게 이런 봉사자들의 태도가 그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들은 저래. 한국 사람의 인식으로 심어질 수도 있고 더군다나 저같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는 경우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런가?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가르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그분들을 대하는가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배우는 분들이 특별히 우리에게 고맙다고 표현하지 않거나 때로는 공부하는데 이렇게 성의가 없네 이런 느낌을 줄 때도 있어요.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수업에 빠지는 수도 있고 우리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좀 무례하고 섭섭한 일이죠. 이 사람 너무 불성실해 예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속도 상하고 실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표현을 못할 뿐이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그래 우리에게 겸손히 섬기라는 그런 말씀을 늘 주셨으니까 그런 자세를 갖고자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도 마음에 상처받거나 하지 않고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 된 외국인들을 고아나 과부와 같은 그런 어려운 사람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도움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강조하신 구절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에서는 그런 차별받는 외국인으로 살았었으니까요. 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무나 큰 계명인데 그 이웃 중에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당연히 포함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어를 가르쳐 줌으로써 이분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보람 있고 감사한 일이죠. 또 이게 그분들에게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하나님 나라를 넓혀갈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값진 일이겠어요. 학생과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말이 통하게 되고 마음이 통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대로 애쓸 수가 있어요. 어느 날 학생이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이렇게 저한테 잘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오거나 또 선생님 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보니까 이제 돈 안 받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값없이 도와주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한 시기가 오면 이제 제가 이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제안을 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 공부를 위해서 또 당신이 한국에서 이렇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수업 시작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면
거절하는 경우 못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분이 뭐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죠. 또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교회 초청잔치, 아까 제가 사진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한국어를 조금 어느 정도 수준은 올라갔어요. 어느 정도 한국말을 이해할지 한번 가서 들어보면서 한번 테스트 겸 해봐라. 내가 초청을 했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겠는지 한번 들어봐라. 근데 그때 마침 목사님이 불신자 초청잔치였기 때문에 이제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쉽게 말씀하셨어요. 끝나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더냐?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 골자들을 잘 얘기하더라고요. 내용도 그렇고 또 그날 있었던 교회의 그 프로그램들이 뭐 음악 연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아주 좋았다고 이렇게 소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대표적인 지도 사례를 한 가지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동대문 비전 센터에서 키르기스탄에서 온 젊은 여성인 유나라는 사람을 만난 지는 이제 3년이 되어 갑니다. 그 사람은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단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외국인들에게 이제 한국어를 역시 가르쳐 주는 그런 단계인데, 그걸 잘 배우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귀화나 영주권을 얻는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들을 얻게 돼요. 요 학생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부만으로는 잘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거를 보충으로 배우고 싶다, 그런 얘기를 먼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죠. 3단계, 4단계 그 단계별로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중간평가, 맨 마지막 최종평가, 그걸 통과하면 이제 귀화 신청서를 내고 이제 귀화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열심히 했어요. 이분은 그 당시 뭐 특별하게 다른 일을 전문적으로 직업을 딱 갖고 있지 않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일날 시간을 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시험을 잘 통과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잘 된 것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본인이 이제 어떤 사정이 생겨서겠죠. 아무 말 없이 전화나 메시지도 없이 출석하지 않아서 한동안 중단된 적도 있었어요, 수업이. 제가 답답하죠. 전화해도 뭐 안 받고 메시지 답도 없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본인이 나중에 뭔가 얘기할 때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연락이 되어서 선생님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5단계 단계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평가의 그 기회가 남아 있었을 때, 그때는 정말 수업을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이제 외국 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 한국 사람 공부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느끼게 돼요. 왜냐면 한국 같은 입시죠, 그런 게 그런 나라에 없어요. 막 공부를 죽어라 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시간 될 때 내가 형편될 때 약간 조금씩 하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이거 안 맞는 거야. 우리 막 급하면 밤새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그분들은 오히려 거꾸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막 나는 마음이 급하다고 이거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돼 생각하더라도 그분들한테 그렇게 하세요 하면 그분들이 그걸 해내기보다는 막 부담, 스트레스만 받고 오히려 어려워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5단계를 끝내고 종합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떨 땐 하루에 5시간씩 공부를 하는 데도 있어요. 와서 오전에 시작해서 점심 먹고 또 하고. 아무튼 그렇게 열심을 내서 시험을 봤는데 딱 시험 발표가 났는데 보니까
합격 점수가 60점이에요. 그런데 59.5예요. 그래서 0.5점 때문에 이제 합격이 안 됐어요. 그래도 안 된 건 안 된 거니까요. 그래서 안타깝. 그러면 조금만 더 하면 되지. 이제 당신이 그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조금만 더 해봅시다. 그 다음 시험에 이제 등록을 해놓고 막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작년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막 확 퍼지면서 이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이 시험 일자가 연기가 계속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번 시험은 취소되고 다음으로 연기합니다. 그게 몇 차례 됐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뭐 매달 꼭 있는 게 아니거든요. 1년에 몇 번 있어요. 그게 연기되니까 이 사람도 공부할 이제 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막 열심히 하다가 또 시험 안 되고 안 보고 그러다가 한번 약간 완화가 된 시기에 있었어요. 그때 시험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시험 보게 됐는데 긴장감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동안 뭐 하던 거를 지속적으로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수밖에. 시험이 없어지면 사람의 마음이 느슨해지니까. 그래서 이번에 본 시험은 그전보다도 점수가 더 낮았어요. 전에는 0.5 때문에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더 점수가 낮은 거예요. 그 불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뭐 마음에 이제 서운하고 섭섭하고 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죠. 저도 뭐 그렇지만 그런 상황을 다시 또 공부 시작하면 또 코로나 이번에 또 상황이 나빠져서 연기되고 그게 작년 재작년 이렇게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금방 합격할 수 있었다고 여겨지던 게 사실은 시간이 많이 지났죠. 재작년 10월 달 본 시험에서 합격을 했어요. 그때는 아주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서류를 내고 그 서류를 내고 심사 기간이 약 1년 6개월이 걸려요. 18개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는 뭐 합격은 했으니까 뭔가 자기 일자리 될 만한 것도 찾아보고 그리고 한국말도 좀 시험 대비가 아니라 실제로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익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그래도 한국말은 외국어를 배울 때 그 사람은 아직 외국어죠. 외국어를 배울 때 공부하는 것만으로 배우는 것은 부족하다. 그걸 제가 얘기했어요. 저도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걸 느꼈으니까 저도 가기 전에도 인도네시아 말을 좀 배우고 가고 거기서도 2달 동안 학원에서 인도네시아어를 가르쳐줘요. 우리가 이제 봉사할 때 말을 모르면 못하니까. 그래서 배웠는데 그거 배운 거고 실제 딱 그 나라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보면 잘 안 돼요. 그 말이 잘 안 통하죠. 그럼 부딪히면서 그 말을 해보고 들어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막 집에서 인도네시아어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CD를 사서 계속 들어보고 그 나라 학생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보면서 익혔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쉬지 말아라.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뉴스도 자꾸 봐라. 뉴스 말은 사실은 특히 더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도 귀에라도 좀 익숙하게 들어라 하면서 자 그래도 읽기 한국말 읽는 것도 익혀야 되니까 나중에 한국 국적을 따더라도 뭐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하면 한국 사람이니까 해줘야 되는데 자녀한테 너무 잘 모르면 곤란하니까 읽기도 좀 공부를 하자. 그래서 제가 읽기 교재로 한국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한쪽에는 한국어 말로 되어 있고 한쪽은 러시아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이제 복사를 해서 파일을 복사를 해서 주고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랬더니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합평가 끝나고 합격한 다음에 국적 취득 서류를 제출하고 그때부터 이제 한국어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죠. 누가복음을 시작해서 끝에 한 2-3장은 못하고 이제 취업이 됐다고 해서 이제 못하긴 했는데요. 그렇게 쭉 읽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이제 기도하고 그 사람은 뭐 종교가 기독교나 뭐 그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본인 말로는 키르기스탄 사람들이
이슬람이 많은데 뭐 자기는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틈나는 대로 제가 교회라는 곳이 어떤 것인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줬죠. 몇 주 전에 한번 이제 제가 가끔 이분을 국적 딸 때까지 내가 한번 중간중간 점검도 하면서 도움이 될 게 있는가를 물어보죠. 그래서 직장을 구할 때 그 직장을 새로 이제 구하는데 좀 제가 보기에 여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외국인에게 젊은 여성에게 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것 본인은 모르고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말만 듣고 저 이거 이제 직장 가려고 그래요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딸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제 아들하고 나이는 좀 아래지만 이런 외국인이 여태까지 한국에서 잘 지내오다가 이 잘못 한국 사람들 중에 장사 속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꿰어서 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잘 몰라요. 분별을 못하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이거는 내가 내 딸에게 한다는 심정으로 말한다면 이런 직장은 가지 않는 게 좋아 라고 이야기하죠. 본인은 당장은 서운하게 여길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 조언을 듣고 그만뒀던 적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뭐 자기 친구가 같은 나라 친구가 권해줬는데 괜찮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갔는데 뭐 제가 확실치 못해서 막 한번 가보고도 싶었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지나치게 사생활에 이제 이를테면 가녀가 되면 그것도 또 저희가 경계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는 못했는데 자기가 뭐 자발적으로 또 얼마 있다가는 그만뒀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아주 좋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데고 한국의 기독교 업체에서 하는 곳이고 거기서 이제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얘기하고요. 뭐 본인이 기뻐하는 거는 4대 보험도 적용이 된대요. 그러면 신분적으로도 좋지만 자기 생각에도 귀화 심사에서 마지막에 그런 거 다 보거든요. 이 사람의 재산 상태, 한국에서 범죄 사실이 있는가, 또 경제 활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안정된 직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심사에도 자기가 도움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도 훨씬 좋겠죠. 그래서 급여가 다른 데보다 혹시 좀 적더라도 그런 곳은 괜찮겠다라고 이제 저도 기뻐해 줬죠, 같이. 그래서 이제는 저는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당신을 다른 사람, 한국 사람이 만나서 얘기할 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키르기스탄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말 잘하네요. 우리가 외국인들 볼 때 이 분이 하는 정도라면 한국말 잘하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해야죠. 이제 한 달 있으면 이제 귀화 심사 아마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한국인이에요. 얼굴이 약간 뭐 한국인, 이분은 조상의 피가 뭐 한국인이 섞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한국인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말은 전혀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거. 이제는 한국인 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한국인이 이렇게 한국말을 이렇게 잘 못해? 이럴 거다. 이제 또 한국에서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자녀를 제대로 엄마로서 도우려면 더 잘해야 하니까 이제부터는 한국인으로 살아갈 것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전에 배웠던 사람들도 떠올릴 때가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한 기도도 처음에는 국적을 잘 취득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주로 했다면 지금은 한국 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잘할 수 있게. 근데 그 행복이 무엇보다도
이제는 이 사람이 복음 안에서, 그 안에서 진짜 행복을 맛보고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땅에서 머무는 나그네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이제 말씀을 저한테 들려주셔요. 그게 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최종적으로 만났을 때, 선생님 제가 이제 몇 달 있으면 정말 한국 국적 얻게 되니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만나면 식사를 제가 사기도 하고, 이 친구가 자기 이번에 직장 월급 탔어요 해서 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전에는 선생님이 식사 내주신 적도 있지만 이번에 국적 따게 되면 제가 제대로 한번 대접할게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사실은 제가 무슨 연구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분히 제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 경험 바탕으로 한 거고. 그러니까 따져보면 어떤 거는 이거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직접 부딪히는 것하고는 상황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참고로 하시고,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 저로서는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또 할 때. 장로님께 박수 쳐 드렸나요? 끝나고?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막 뛰어와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고요. 여기 설 때마다 사실 떨려요. 죄송하지만. 근데 제가 아마추어니까 곱게 봐주시고요. 더군다나 대면이 아니고 뭐 화면 나간다니까 얼마나 보기 싫게 나오겠어요, 이 얼굴에. 그래서 제가 더 떨리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네, 저는 여러분 지금 21기네요. 네, 저 한참 후배입니다. 저는 지금 2기 수료생이고요. 네, 교회 은퇴했고 또 뭐 그동안 벌써 어느 정도 한 거의 10년 세월이 갔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인생이 60대부터 시작이라 그래서 무슨 저런 당치도 않는 소리를 했는데 제가 그 60대를 이렇게 빨리 막 바쁘게 지나왔더라고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다 하나님 은혜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저 은퇴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조금 연식이 많지만 그래도 좀 젊게 보이죠, 뛰어다니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가끔 이제 나이에 대해서 공부할 때 몇 살이에요? 그거 교재 나올 때마다 내가 몇 살을 보이냐? 그러면 걔네들이 네, 놀라지 마세요. 최하 45살까지 봤습니다. 45살. 그래서 근데 그게 그냥 하는 소리 아니라 그 나라에서는 네, 이렇게 50살만 되면 이렇게 그냥 뚱뚱하니까 앉아서 그냥 이러고 문 앞에 앉아 있대. 애들 뛰어노는 거 보면서. 근데 저는 뭐 하여튼 대문 밖에 나오면 막 뛰어다녀요, 원래. 그랬더니 너무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같은 경우 내가 실제 72살이야 그러면 애들 다 뒤집어져요. 그래서 그렇지만 내 나이는 마음은 27살이고 내 몸도 27살이다 해서 그러면 정말 맞다고 비결이 뭐냐 그러는데 그냥 재밌게 사는 거죠. 뭐 근데 이거 하면서 참 재밌었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진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내왔는데요. 네, 저희 사진 벌써 띄워주셨네. 네, 저희 남편이 원래 백수의 원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둘이 항상 교회 다니고 맨날 돌아다니다가 남편이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일기 수료하신 공부하신 집사님이 전화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까 우리 김 집사한테 김 집사 한번 와봐. 여기 시니어들이 들으면
좋은 강의가 있어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신랑이 내가 안 가니까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지 한 3주쯤 됐을 때 안 되겠다. 신랑을 밖으로 좀 몰아내고 제가 편하려고 이제 우리 신랑을 모시고 왔다가 그땐 여기가 아니에요. 저쪽 뒤에 있을 때요. 그래서 무슨 강의인데 하고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코가 껴서 네, 그때는 교회지만 남자들 틈에 여자는 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봐요. 이제 교회 행사니까 여자들 틈에 남자 한두 명 껴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여기 목사님이 동대문 지역에 나가봐라. 거기가 뭐 중앙아시아 타운이다.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 동네 충무로가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동네는 큰 길 다녔는데도 그 골목이 이렇게 있는 줄 몰랐고 교회 다니면서 지나다니면서도 그냥 외국 사람 하얀 사람 보면 그냥 미국 사람 뭐 유럽 사람인가 보다만 했지. 까마면 아프리카. 그래서 한번 가보니까 정말 거기가 대단한 중앙아시아 타운, 아주 몽골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런 세상이 있구나 정말 너무 무심하게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왔다 갔다 몇 번 하다가 동대문 역사문화 그 앞에 조그만 5층짜리 그러면 3층을 세를 방 한 칸만 세워뒀어요. 그때는 사무실 그자 목사님. 네, 그래서 교통이 편하다는 이유 하나. 근데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아주 낡은 건물이에요. 빈 집에 들어갔어요. 저희가. 그래서 시작할 때 전단지 돌리기를 뭐라고 돌렸냐면 한글 무료 교육, 그 다음에 컴퓨터 교육, 건강 상담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동네 뭐 식당 하시는 분들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 한국말 좀 하니까 제대로 배우라 보냈는데 뭐 애들하고 노는 거지 뭐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번 가니까 얼굴이 뭐 까만 것도 아니고 약간 누리끼리한 남자들 둘이 왔어요. 제가 보더니 아저씨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왔는데 이제 전단지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느 나라 말로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은 참 이상해. 제가 영어 좀 할 때는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뭐 가정살림하고 뭐 신나 교회 다니면서 한 40년 동안 영어 뭐 쓸 일이 있어요? 외국 여행 가면 가이드가 다 해주는 할 일도 없고 알아는 들어도 까맣게 입고 있는데 그래서 왔길 할 수 없이 그냥 영어를 어느 나라에서 왔냐 물어봤어요. 했더니 파키스탄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파키스탄에서까지 온 줄 저는 진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학생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놀라고 제가 너무나 무식했던 게 그분들이 동국대학교가 아마 공과대학이 후발주자니까 늦게 생겼을 거예요. 동국대학교에서 풀 스칼러십 장학생으로 해외에서 데려온 스카우트된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애들 공과 엔지니어링 자 전기 전자 기술공학 뭐 이런 쪽을 박사 과정으로 온 애예요. 그 중에 둘이 왔는데 한 사람은 스웨덴에서 석사 학위 받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낯설고 거의 낯서니까 그래서 영어를 할 수 있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창피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날 수업할 걸 정하고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파키스탄하고 제가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인도 옆에 붙어서 인도에서 무슬림이 독립해온 나라더라고요. 독립한 거고 인도는 그냥 힌두 뭐 각종 뭐 종교고요. 그래서 독립을 해서 1948년도인가 46년도 8월 14일에 독립을 해가지고 네, 그 땅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8배가 넓고 인구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놀란 것은 그 나라가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공용어가 영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육을 영어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영어를 그 대신 이제 아메리칸 영어가 아니라 잉글리시, 퀸 잉글리시랑 영국식 영어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하고 발음이 조금 다른 영어는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들이 공부할 때는 너무 유리하겠죠, 그분들은. 네, 그래서 또 영어를 썼고 그다음에 더 놀란 거는 그 나라가 핵을 가진 핵 보유 국가더라고요. 그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참 IS가 뭐 여기저기서 막 테러 일으킬 때라.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파키스탄에서 온 무슬림을 가르친다니까 우리 아들들이 엄마 조심하세요. IS에 뭐 납치당해 가는 거 아니게 농담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처음에 와서 얼굴색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조금 많이 무시를 당했고 네, 말은 어느 정도 한글이 어떻게 생겼나는 보고 왔더라고요. 그 학교에도 또 랭귀지 코스가 있는데 거기는 비싸니까 못 갔고 그래서 공부를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둘이서 자기네 나라 학생 올 때마다 데리고 오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필리핀, 베트남 또 아프리카 학생까지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못하니까 하다 쪼개서 이제 아프리카 학생은 다른 선생님한테
소개해 드렸고, 그때 그 학생은 한 2주에 다시 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눈물이 그러면서 자기는 나한테 공부하겠다 그래서 알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프리카 학생 하나, 가나 학생이 가나하고 파키스탄, 베트남 섞어서 가르쳤어요. 근데 오다 보면 이 사람들이 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연구실에서 바빠요. 그래서 공부 수업을 오후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월, 화, 목, 토 그때 일주일에 4번 했어요. 저녁 7시부터. 그래 그럼 내가 텔레비 보는 시간을 얘들하고 공부를 하면 되겠다. 정해놓고 월화목토 저녁 먹고 막 부전히 뛰어나와서 이제 공부만 9시 10시까지 하고 했는데요. 이제 처음 같이 시작은 해도 하다 보면 이 학생들이 못 오는 학생이 있고 연습 안 하고 그러면 진도가 다 제각각이 돼요. 그럼 또 같이 뭐 가르치다가 좀 자기도 한번 가르쳐봐라 내가 체크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처음 스웨덴에서 석사 받은 학생이 1월달 되니까 걔가 결혼하고 3주 후에 먼저 왔기 때문에 그 와이프가 비자 받아서 석 달 후에 따라왔어요. 근데 그때쯤에서 음력설이 됐는데 자기 와이프 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제가 집으로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생일 이제 첫 생일이니까 결혼하고 그래도 엄마 생각이 날 것 같아서 불러서 이제 한국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슬림이니까 뭐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먹죠. 또 고기도 할랄 후 자기네한테 신한테 이게 할랄 후드하면 안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러웠었는데 그래서 생선은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우튀김하고 뭐 튀김 종류 밥을 해서 이제 불렀는데 차려놓으니까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게 뭔가 포크를 줬더니 얘네들은 다 손으로 이렇게 밥을 이렇게 안남미 같은 밥을 컬에 이렇게 비벼서 먹는 걸 모르고 제가 젓가락 주니까 먹지 못 쫓아면서 왜 그러냐니까 포크에다 포크를 줬어요. 그래서 포크 가지고 어떻게 먹었는데 한국 밥을 잘 못 먹어요. 왜? 우리 한국 사람 쌀은 좀 찰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남미 이렇게 우르르한 거 이걸 먹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밥은 좀 실패를 했어요. 근데 뭐 새우튀김 뭐 이런 거 깻잎 같은 거 튀김 너무 맛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 집 한번 데려와서 보여주고 또 첫 생일이니까 이제 기억에 남게 해줬죠. 그래가지고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하는데 그 학생이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이제 한 1년 지나니까 이제 임신이 안 된다고 저보고 자기 와이프를 그 여자 의사였는데 좀 병원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 병원에 얘기해서 여자 의사한테 데려갔더니 별 이상은 없다 그랬어요. 검사하고 나서. 그래서 그 다음에 딸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딸 둘 낳고 그러다 보니까 졸업하고 지금 그 학생은 세종대학교 부교수로 가 있어요. 여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작된 것이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뭐 며칠 밤새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세히 장로님 다 아까 잘해 주셨으니까 똑같은 거 또 하기 지루하고 그래서 제가 한 경험을 뭐 잠깐 얘기해 보면 그 사람들한테 제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뭐 조금 한 3가지만 제가 짧게 짚고 끝내 드릴게요. 너무 이제 오래 들으면 졸리시고 좀 힘드시죠? 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에서 제가 처음에 여기 서라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면 목사님 한번 와서 이제 경험을 얘기해서 제가 한번 서다 보니까 몇 번을 섰네요 지금 벌써.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기다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 경험상 좀 성실하게 해주셔야겠다. 3가지만 짚을게요. 성실하게. 왜냐하면 그분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프로젝트 줘가지고 그게 안 끝나면 그 시간에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너희가 혹시 못 오거나 늦게 되면 나한테 문자를 해다오. 그 선생님이 일부러 오니까 거의 그 학생들도 알아요. 제가 그 저녁 시간에 일부러 난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연락을 주고 그러니까 처음에 2 했다가 5명, 8명 됐다가 어느 날 6명, 어느 날 5명 이렇게 막 뒤죽박죽 되면 또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언어는 자기네가 공부해야 되니까 그 대신 나는 시간 정해놓으면 그 시간을 제가 꼭 맞췄어요. 그래서 그 시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미안하니까 시간 맞춰 오고 어떨 때는 못 오게 되면 선생님 오늘 못 와요. 교수님하고 회의가 있어요. 아니면 시험 공부해야 되게 연락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또 그다음에 2번째는 애들한테 제가 사실 목적은 우리가 한글을 가르치지만 그 뒷면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들하고 접촉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중요하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복음 전할 욕심에 뭐 자꾸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그를 좀 알고 그걸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제가 좀 대한 것이 뭔가 하면 학생들이 여기서 처음에 배가 고파요. 왜냐하면 집을 떠나서 혼자 외롭고 또 없는 살림은 자기네 밥을 만들어 너무 힘든 거 보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항상 준비해 놓고 이제 빵을 샀어요. 옆에 파리바게뜨가 우리 사무처기 교실 옆에 있어요. 사가지고 얘기를 했어. 이거는 버터하고 우유밖에 안 들어갔다. 나도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그러니까 이거 너희들 먹을 수 있다. 할랄 음식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하면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좋아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공부를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간식을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겨울 돼서 모가차를 주니까 또 너무 또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한국 티도 설명하면서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소리가 아 선생님 이런 거 뭐 선생님은 건강하냐고 무슨 운동을 하냐 해서 아 나는 운동 하나 안 하고 나는 이 운동밖에 안 해. 먹고 얘기하는 거밖에 없어.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재밌게 사니까 건강한가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사람을 좀 반가워하는 편이니까 애들 보면 반가워서 뭐 껴안아주고 별 쇼를 다 해요. 제가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고서 제가 이제 아 내가 너희들 엄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걔네들 이제 관심을 갖고 해줬더니 지난번 한 두 달 작년쯤 만났을 때 학생들이 이제 또 집에 갔더니 그 걔네들은 여자는 따로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그래서 난 남자들 팀에 앉아 있죠. 이제 선생님이라고 엄마니까 오라서 들어갔더니 그 학생들 한 소리가 이래. 아 막 배가 고파서 갔는데 선생님이 빵하고 커피를 주니까 이거 먹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좋았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랬냐. 그 얘기하면 너무 고맙다.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선생님은 이상하다. 영어밖에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네끼리 우르두어를 자기네 나라만 해요. 자기네 그것도 지역마다 많이 또 다 틀려요. 걔네 자기네끼리도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 틀리듯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자기네끼리도. 그래서 우르두어를 자기네끼리 말하는 선생님은 다 눈치를 알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알아듣는 게 아니고 대충 눈치 보고 내가 알아는 거겠지. 그래서 아 선생님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좋다 최고다 아마. 그래서 내가 그 학생들의 엄마가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네들이 학교에서 파티를 하는데 놀러 오래. 그래서 갔더니 이제 과일을 잔뜩 사가지고 택시 타고 갔죠. 그랬더니 학교 옥상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파티한다고 불렀는데 생전 먹을 건 없어요. 왜 그랬더니 와이프들이 집에서 닭고 양념을 해 그때부터 가지고 오니까 한쪽에서는 숯불 이렇게 뭐 한 1시간쯤 기다려서 그때부터 굽는데 배는 고파 죽겠고 말도 못하고 이제 그래서 밥을 먹고 있었더니 거기 경비가 10시 되면 또 다 나가라는 거예요. 쫓겨나게 생겼더라고요. 옥상에서. 하여튼 그렇게 쏠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파키스탄 학생 외국 학생 제가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다 또 한 해 졸업한다 졸업식에 한다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와도 되냐 왔더니 논문집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다가 감사하게 논문 서문에다가 한국말을 잘 가르쳐 주신 김성숙 선생님께 감사한다 이름까지 써서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논문 내용은 저는 몰라요. 까만 건 글씨고 그 걔네들 뭐 전문이니까 제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근데 거기에 제 이름까지 해서 와가지고 졸업식에 엄마 아버지가 못 오죠. 물론 멀어서 이렇게 졸업식 오라 해서 갔더니 동국대학교는 불교대학교니까 그 강당에서 사진이 계속 나오고 있었네요. 난 몰랐더니 예. 강당에서 대학 졸업식을 하는데 먼저 중들한테 뭐 유명한 스님 뭐 철학 박사 다 주고 맨 끝에 하니까 다 가고 남는 건 얘네들밖에 안 남고 나중에 석사 박사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같이 사진도 찍고 뭐 그날 같이 점심 먹고 이렇게 또 엄마 노릇을 해주고 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웬만한 외국 사람 다 제가 이제 한국 엄마인 걸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관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밌게 지나게 됐고요. 제가 지금 뭐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 또 너무 재밌어.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 했는데 이거는 우리 집에 작년 재작년 코로나 직전에 추석 때 오겠다 해서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 음식을 저 때는 아주 얘네들 와이프 이제 부부 이제 애들까지 낳았어요. 그동안에 결혼해가지고 딸만 다 낳았어요. 애들이 이상하게. 그래서 와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제가 밤새 장봐다가 밤새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은 너무 좋아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학생 부르면 우리 남편이 더 좋아해요. 자기가 잘 먹게 되죠. 또 영어를 좀 해볼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또 꼼수를 쓰는 게 뭔가 하면 이때 왔을 때 이 학생들 보고 요한복음 영어로 된 걸 꺼내놓고 이거 좀 읽어봐라. 내가 잘 못 읽겠다. 글씨가 안 보이고 영어를 못 읽겠다니까 애들이 한 장을 열심히 읽어줬어요. 또 한 해보 시켰어요. 그 다음에 숙제를 내줬어요. 가서 녹음해서 보내달라 카톡으로. 그래서 숙제까지 시켜가지고 읽게 만들어서 이렇게 꼼수를 부리더라고요. 남편이. 그래서 자기가 더 좋아해요.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올 때마다. 그래가지고 그날은 이 학생들이 이제 다 조교로 쟤는 동국대학교 조교로 들어갔고 이제 또
또 세종대학교 조교도 있고 또 고려대학교 간 학생도 있어요. 이렇게 학생들 여기 남아서 결혼 사게 되니까 이제는 저한테 인삼 같은 선물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들 또 이 학생들이 제가 첫 해 스승의 날 됐을 때 5월 10일 스승의 날이니까 교수님한테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라. 꽃이라도 가르쳐줬더니 얘들이 나한테 선물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밖에 불러가지고 이제 강남에 제일 비싼 스파게티 집에 가서 이제 스파게티 피자랑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먹고 가면 사진부터 막 찍어요. 이제 먹기 전에 일단 뭐 음식도 난리 사진 찍고 뭐 껴안고 난리죠. 그래 찍고 그래서 스승의 날 또 이 학생들이 제 생일이 8월 15일이니까 광복절 공휴일이니까 제 생일을 꼭 챙겨요. 거기다가 크리스마스 꼭 챙겨요. 그러면서 이상한 것은 저번에 성금요일일 때 인도 학생 하나는 그래요. 자기는 인도에서 성금요일이 공휴일이래요. 우리 노는서 아니 우린 부활절 노는 거 없다 했더니 왜 안 노냐고 오히려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뭐 밥도 먹고 뭐 걔네 집에도 같이 초청을 가면 방 하나 뭐 부엌 하나 딸린 데서 저 왔다가 열심히 요리해서 또 저한테 싸주는데 저는 항상 내가 배가 조그만이면 조금 먹는다. 많이 작으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또 집에까지 싸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학생들도 저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아직까지 친하게 지나고 있어요. 지난주에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전화 올 텐데 어떡하나 이제 제가 미리 시골에 간다고 이제 문자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만나서 또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제 문자 올 때 제가 일부러 요새는 한글로 이제 문자를 보내니까 뭐라고 왔냐면 내 사랑스럽고 귀여운 선생님하고 온종일 행복하게 보낼 겁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앱에 돌려서 쓴 거겠죠.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한테는 뭐 스위티처럼 아주 귀여운 아주 사랑스러운 엄마가 돼 있어요. 이렇게 사랑받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늙을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재밌어서 네 이게 지나면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또 일도 생겨요. 네, 이 학생들 다 맨 오른쪽에 있는 얘가 제일 먼저 왔던 학생인데 지금 동국대학교 조교로 있어요. 이쪽에 마틴이라고. 목사님 기억나시죠 얼굴? 네. 또 이 가운데 있는 학생은 졸업했는데 자기는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는 학교에 남기 싫다. 그냥 개인 기업에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왔는데 선생님 자기 소개서 한국말로 써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써서 둘이 밤새 12시까지 썼어요. 하여튼 그래서 팩트 네가 뭐 한 그거 스펙하고 심플하게 쓰자. 제가 한국말 이렇게 써줬는데 건설회관, 건설공단, 뭐 일산에 무슨 반관인가 뭐 그런가 봐. 주택 한국의 주택에 대해서 연구하는 뭐 햇빛 주택이냐 뭐 하여튼 뭐는 그런 거 연구하는 그런 반 공무원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데 얘 하나가 됐어요. 한국 사람 제끼고. 그러니까 얘가 너무 좋아서 지금 월곡동 사는데 일산까지 출퇴근을 해요. 자기 자격은 다 있어요 또. 애들이 또 다 좋은 차는 아니지만 뭐 모닝 스파크 이제 중고차 100만 원짜리 사가지고 차 타고 다니면서 저도 가끔 저를 싣고 서해안에 가서 바비큐 파티 하는데 가면서 는 다리에 너무 힘이 들어요. 막 이거 어떻게 차가 너무 조그만데 막 위험하니까 그런데도 다들 자격증 샀어요. 그리고 저 학생 다 우리 기억이 나는 학생들 그래가지고 하여튼 새로 학생 학기마다 파키스탄 오면 저한테 데려다주고 이래가지고 다 이제 파키스탄 제가 엄마가 됐어요. 근데 한 번은 저 옆에 있는 왼쪽인 학생이 이제 여기서 하다가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너무 하고 이제 자기 나라 본국 졸업하고 돌아간다고요. 근다고 페어웰 파티 한다고 선생님 오세요 그랬더니 고대 앞에 무슨 인도 식당 뷔페 레스토랑 하나 예약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뷔페라고 뭐 카레만 여러 종류 밥하고 먹고 끝이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파리바퀴 뛰어가가지고 치즈케이크를 애들이 맛있어 좋아하더라고요. 치즈케이크를 3개를 샀나 사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딴 애들가 다 뒤집어지고 좋아해서 제가 얘가 학생 우리 집 앞에 또 날 차가 있으니까 데려다 주길래 내가 그랬어. 너 외국 어디 가도 한국을 잊지 마라. 동국대학교 잊지 마라. 그리고 나도 잊지 마라 했더니 알겠어요 엄마 그러더니 석 달 후에 다시 왔어요. 그래가지고 세종대학교에 또 조교수로 와 있어요 지금 세종대학교에. 그래서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한국 여자 있으면 소개해주고 싶어요. 너무 잘생기고 얘는 약간 핏줄이 유럽하고 섞였나 봐요. 뭐 탤런트에도 잘생겼고 애가 굉장히 따뜻해요. 그리고 참 이렇게 배려를 잘해서 어머 얘는 너무 정말 딸 있으면 진짜 사이 삼고 싶더라고요. 누구 딸 있는 사람
좀 한번 컨택해 보세요. 아니, 집안도 괜찮아요. 엄마 아버지도 여기 와서 한국 같이 와서 살 거라 그랬어요. 또 여동 누나가 있는데 어디 의대를 지금 여기 이대 의대를 다니든가. 그래서 한 번 왔기 또 강병원 제가 밥을 사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 제가 딸이 없는 게 딸 있으면 저 사이 없는 너무 좋겠어요. 선교가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김장한 목사님 그 와이프 교환서 뭐 한국 와서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희들 너무나 예쁜 학생들이었다. 그래서 이게 동국대학교 옥상에서 밥 먹을 때 이거 바베큐 팔 때 밤 10시에 찍은 거야 이게 지금. 이렇게 찍은 거고. 그래서 저 이 많은 것 중에서 특별히 제가 제일 예쁜 것만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올려놓은 거 사진을 무지무지 찍었지만 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네, 근데 학생들하고 관계가 좋으려면 제가 저들한테 좀 신뢰를 줘야겠죠. 네, 신뢰감을 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글 가르치자 해서 그냥 나 고등학교 국어 뭐 잘했어. 뭐 한문도 잘해. 뭐 별로 어렵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거 아무래도 한 가지 그냥 가나다라만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교보문고를 띄어가 봤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교과서를 정해야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무실 여기 몽골 학교니까 몽골 학교 책하고 세종어학당 책은 있었어요. 근데 책이 너무 말이 복잡해. 문장이 이렇게 무엇을 먹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 좀 우리가 잘 안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도 우리 집에 왔을 때는 네, 우리 집 잔뜩 이건 또 먹고 났으니까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네. 그래서 교보문고에 뛰어가 봤더니 제가 너무 모르는 세상 산 게 뭔가 하면 교보문고에 가니까 책 한 면이 다 한국어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한국어 버전이 500가지가 나와 있어요. 각종 출판사에서 각 나라 말로 중국어 버전만 해도 몇 수십 개가 돼요. 뭐 하여튼 안 나온 책이 없어요. 뭐 글쎄 아랍 책이나 안 나왔을까? 그 정도로 많아서 제가 이제 보면 이것저것 살 수가 없어. 거기서 막 메모하다 사진 찍다 눈치 보다가 몇 개 필요한 거 몇 개 사와봐도 뭐 이렇게 마땅한 게 없는데 다행히 서강대학교 책에 보니까 거기는 영어로 설명이 돼 있어요. 자소서가 따로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이렇게 보면 설명하기 좀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서강대학 책을 가지고 이제 교과서를 정해서 저희 남편도 나왔네. 네, 여기 제일 빼쩍하는 사람 백수의 원정. 그래서 지금 좋아가지고 얼굴 환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교재를 정해서 하다가 그 일기 수료하신 분이 김권사 그러지 말고 그 서울대학교에 그 단기 코스가 있으니까 가서 공부 좀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쉽게 한국어니까 내가 한국말 아니까 쉽게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그 너무너무 어렵더라고. 일주일에 4번을 4시부터 10시까지 6시간 월수금 가면서 공부하는 하루에 3과목씩 하는데 하여튼 서울대학교라고 커리큘럼이 너무 어려워요. 기호학, 음성학, 비교학 거기에다 심리 상담학, 외교학까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어려운데 더 죽겠는 건 이게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까요. 읽고 나서 보면 이게 읽었나 안 읽었나 5번을 읽어야 참 읽었구나가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그때 머리털 다 빠진 줄 너무 힘들어요. 밥 먹고 공부하고 학교 가고 교회 가고 하여튼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한 48명 정도가 수강을 했는데 졸업할 때니까 한 3분의 1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나이가 많고 제일 많은데 제가 수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괜찮죠? 네. 네. 그래서 대개 학생들이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한 10년 전쯤 됐으니까 세종어학당에서 이제 외국 가서 한국을 가르치게 되면 나라에서 월급이 한 150 정도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은퇴할 분들하고 직장이 시원찮아 외국 가서 살려고 그걸 다 따니까 젊은 애들이 엄청 많이 와서 하는데 거기서 제가 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붙었는데 시험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지만 비꼬 와서 시험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붙었어요. 그래서 면접 봐야 되는데 애들이 그래. 선생님 우리한테 양보하세요. 자기네가 그래서 할 수 알았어요. 그래 난 또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외국 가서는 안 할 거니까 너희들 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동아리도 만들어서 시험 공부하면서 또 외국인 하나 가르치면서 또 PPT 짜가지고 모의 수업하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각 대학교마다 다 그 코스가 있고 인터넷도 있어요. 근데 내 후배한테 얘기해도 후배가 권사님 그거 왜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건국대학교에서 했는데요. 권사님 소문난 서울대학교 다른 데보다 6배가 어렵대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막 이가 갈릴 정도예요. 근데
다행히 그 공부한 게 너무 도움이 됐어요. 자, 우리 한국말 쉽게 쓰죠, 우리는.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한국말 모른다 우리가 그 원형이 뭔지 아세요? 모르다예요. 근데 몰라요 그러죠. 이게 변형시키면 제가 한번 볼게. 몇 가지 쉬어볼 수 없어요. 모르네, 모르대, 모르더라, 모르리라, 모르는구나, 모르잖아, 모르려냐, 모르니, 모르고, 모르나, 모르면, 모르면서, 모르가지고, 몰라도, 모르는데, 모르지만, 모를지라도. 네. 그럼 이거 그때까지 다 외워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도 아주 문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몰랐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죠. 두개음화, 두음법칙, 모음조화. 이 정도는 배웠잖아요. 구개음화, 두음법칙. 네, 그건 배웠는데, 우리는 알면서 그냥 모르고 써요. 그럼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음악을 듣다가 드에다가 디귿 받침이에요. 근데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을 들어요 하면 바뀐 거 알겠어요? 들어요. 디귿 받침이 리을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모르고 쓰죠. 근데 걔는 설명이 돼. 들어요는 뭐 듣고는 뭐야 모르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 영어 배울 때 원형 있듯이 여기에도 베이직 폼이 있어요. 그래서 듣다, 걷다, 묻다 같은 거는 뒤에 이응이 따라오게 되면 받침 디귿이 리을로 바뀐다. 이렇게 돼요. 거기다 또 여러분 하시죠. 바쁘다, 아프다. 자, 바빠. 우리 한국 사람 바빠요 하죠. 바쁘다, 바쁘요, 바빠요. 그다음에 빠르다, 빨리빨리, 빨라요. 완전히 바뀌는 거 아세요? 네, 이렇게 문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공부한 것이 제가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쉬운 서강대학교 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나온 외국어 버전이에요. 왜냐하면 서강대학교 시작하고, 왜냐하면 선교사들한테 그 캐톨릭 선교사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대 연세대학교. 그래가지고 빅5가 뭐냐면 지금 서울대학교 경희대가 들어요. 경희대가 그 외국 중국 학생들 많이 그 김대중 대통령 평화의 전당 만들면서 그 외국 교육하면서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서울대학 그 빅5가 5개가 들어갔는데 서울대학교가 제일 어렵고 뭐 잘난 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왔는데 근데 그 대신 어렵게 한 대신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는 말만 이렇게 가르쳐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학생이 필요도 해서 알아야 학생들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그 키르기스탄에서 온 간호사였는데 와서 한국말을 좀 하는데 간호사 취직이 안 되니까 그냥 아르바이트만 하고 다녀요. 근데 굉장히 애가 좀 예쁜데 어두워요. 그래서 하루는 밥을 먹으면서 일해보니까 한국말이 어렵기 때문에 취직을 못한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알아보니까 장차 외국인 간호사가 필요하긴 한데 아직은 안 쓴대요. 앞으로는 쓸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조금만 기다려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소리가 그 대신 한국에서 또 간호사 자격증을 다시 따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어려서 이제 울고 그 나라 돌아갔는데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선물 카드하고 선물 전체 보내 이렇게 주고 그 나라 돌아갔는데 너무 고맙다 하면서 선생님 같은 분 때문에 제가 웃었어요. 너무 감사하다. 뽀빠 쓰면서 하는 소리가. 그래서 어디서 한국어를 배웠냐 그랬더니 고향에 있을 때 사모님한테 배웠는데 너무 엉터리로 배웠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한국 와서 한국말 배우게 되면 갈수록 실력이 늘어나면 더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욕하는 거 먼저 알아듣죠. 네, 네, 그러니까 제대로 또 표준어를 가르쳐 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인격이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 나를 따르는 게 뭔가 하면은 동국대학교 주변에 원룸을 얻어서 혼자 생활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얘네 좀 누렇끼리한 애들 다니니까 이렇게 뭐 물어봐도 다 도망가지 않으면 막 무섭게 대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한국 사람은 말 붙이는 걸 어려워해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반말 땡땡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하니까 저를 좋아하고 저한테 오면서 자기 친구 자꾸 데려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학생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부동산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부동산이 뭔가 부동산을 걔네들 오 우 발음이 잘 분간이 안 되니까 부동산에 같이 가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어딘데 했더니 약속 앞에 부동산에 이제 앞에 와달래.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좀 이렇게 빼고 갔어요. 좀 이렇게 허술하게 안 보이려고.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제가 어저께 집을 보러 왔는데 집이 좋은데 마음에 드는데 부동산 아저씨가 막 화를 낸대.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쳐다보더랬는데 이 학생이 우리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아저씨가 나이가 드신 분이더라고요. 아,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동국대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방을 보러 왔는데 왜 화를 내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시꺼먼 놈들이 대여섯 명이 와서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내가 막 무섭게 얘기를 했다 그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얘 학생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맨날 연구실에 연구하고 아침에 밥 먹거나 저녁 때 잠만 자기 때문에 술 담배도 안 해요. 한국 사람 주는 것보다 훨씬 좋게 주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비싸게 좀 깎아주 싸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해준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백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동남아 쪽 얼굴이 누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무시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얘들이 집을 이사 갈 때마다 한 번씩 저한테 이제 같이 가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말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얘들이 어려울 때나 이제 힘들 때 많이 이렇게 저를 많이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신뢰감을 줬고 또 한 번은 학생 하나가 바쁘다가 안 왔는데 제가 교회 왔는데 자기 혼자만 만나고 싶대요. 저를.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날 마침 교회에서 선교대회 바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5시에 대학극장 앞으로 갈게. 대학극장 앞으로 나와라 했더니 가버리고 혼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 많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 알았어 내가 저녁 사줄게. 그래서 명동에 가자 데려가면서 저희 교회 앞을 지나면서 여기가 우리 교회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 제가 교회 다닌다니 했거든요. 어느 날 물어봐. 여기 십자가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기독교고 우리가 자원봉사 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좋게 했더니 이제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도 이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냐 이제 슬쩍 얘기만 했었거든요. 자기 들어가면 교회 다닐 때 자기 들어가 보면 안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보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금요일이라서 그날 우리 금요 심야 예배 찬양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이 드럼하고 뭐 기타 연습을 하고 있어. 제가 웬만해서 영어를 다 하니까 여기 외국에서 온 학생인데 영어가 통하면 말 좀 해봐라 했더니 다들 고개를 돌리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더 무안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하는 거 준비하는 거다 했더니 그럼 나도 와도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이다 그래가지고 명동 가서 밥을 먹고 8시가 넘었길래 야 빨리 가자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본당에. 2층에 들어갔더니 아까는 아무도 없을 때니까 못 봤는데 2층에 데려가서 앉았더니 깜짝 놀라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남자 여자 다 같이 앉잖아요. 섞여 앉잖아요. 너무 분위기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찬양을 하니까 얘가 나한테 기대가지고 거의 누웠어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뭐 기타에 막 발을 흔들고 막 이러더라. 그러다가 이제 말씀이 시작됐는데 이렇게 내가 쉬운 말을 조금씩 번역을 해줬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어느 말 하다가 내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대 그랬더니 아멘 그러대서 내가 나는 무슬림도 아멘 하는 줄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뭐라 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은 음악이었구나 거기에 꾸라는 그냥 꾸란만 읽잖아요. 하면서 그래서 내가 외국 갔을 때 그리스 갔을 때 뭐 이집트 갔을 때 이제 모슬림의 그 모스크 갔다 왔다는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교회 들어오면 서슴지 않게 들어오는데 그 해 겨울에 이제 우리 나섬에서 축제할 때 영락교회 그 베다니홀을 빌려서 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쯤 된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그래서 학생들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정장을 빼입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섬 축제하는 거 구경하고 또 밥을 먹을래 또 우리 교회에서 그때 마침 닭다리 하나씩 밥을 주는데 얘네들이 할 날이 아니니까 못 먹잖아요. 나는 할 수 없이 명동에 또 인도 레스토랑 가 밥을 먹이고 사진 찍고 돌아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국제예배도 한번 데려가 보고 한 번 또 음악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얘들한테 음악을 하면 좋겠구나 해서 음악회가 있길래 불러가지고 음악회 불렀더니 정장을 빼입고 왔는데 이제 오케스트라를 처음 보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보니까 뭐 사진 찍고 들어보면서 내가 이제 조용히 해야 된다 이러니까 또 조용히 하고 이제 할 때마다 놀래가지고 그냥 뭐 두리번두리번 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뭐 들이대놓고 예수 믿다는 말은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교회 오라 그러면 아무 스승 없이 오게 됐어요. 근데 또 작년에 아까 학생들 중에 그 아마 크리스마스 직전이었나? 크리스마스가 지나간 1월 달이었는데 이번 올해 1월 그 학생들이 마스크 쓰면서 코로나 때문에는 학교에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 동국대 학생들이 못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공을 못했는데 그 교수의 부인 인도 교수가 있으니 그 부인이 뚱뚱한 여자가 아이가 있어서 낮에 공부하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을 가르쳤더니 아줌마죠 학생이 아니고 가르쳤더니 또 같은 인도 사람 저 인도에서 왔는데 여자가 내과 의사예요.
남편은 여기 유유제약회사 부사장으로 스카우트 되어 오니까 부인이 따라왔는데 같이 아는 관계니까 한국어를 배우러 왔는데 똑똑하니까 너무 공부를 재밌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때 제가 공부를 계속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저번 1월 달에 크리스마스 설날 다 지나고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오란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어. 오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지나갔더니 근데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아 크리스마스 때구나. 신세계백화점에 추리를 막 요란하게 해서 신문에 났었잖아요. 거길 보러 가재요. 왔는데 그 앞에 지나갈 수가 없어요. 차가 너무 밀려서 그 태교로 쪽부터 다 차가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교회에다 차를 대고 밥이나 먹자. 교회에 차가 갔는데 주차권이 없죠. 그래서 내가 여기 새신자라니까 들여보내 주더라고요. 그래서 차 2대를 거기다 세워놓고 밥 먹고 이제 저녁 또 심야 예배 그날이 금요일이었네요. 심야 예배 때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노래 찬양 부르네. 심야 예배 때 가서 그랬더니 그 아이들 딸이 둘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찬양하니까 너무 박수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은 몰라도 찬양할 때 이렇게 데려가면 좀 좋겠더라고요. 여기는 맨 마지막은 학생들 셋이었는데 특히 저 학생 이 수영 기른 아이가 피아노에 관심을 많이 보여가지고 나보고 DDP에 가보니까 DDP에는 바깥에 피아노 한 3대가 있어요. 거기서 치고서 우리도 신디가 있거든요. 교실에. 그래서 그 전기 꽂아 치라고. 근데 제가 다 해줘 가르칠 수가 바이엘까지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도레미 하면 짚어줬더니 도레미와 솔라시도도 몰라 얘네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다 했어. 내가 나 가르칠 자신 없다 했더니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피아노 교회를 데려갔는데 마침 그때 전도부 학생들이 마주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을 치면서 한국어 책 가르쳐줬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그때 이걸 그날 한번 불러봤더니 이걸 외우면서 노래 부르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음악성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국어가 아니더라도 한글이나 또는 그림 같은 걸 통해서도 할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얘들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피아노 앱도 깔렸으니까 봄 와서 이제 한 번씩 우리 그 피아노 놓고 막 시끄럽게 치고 시컨처럼 아무도 뭐라 써면 시컨 피아노 치다가 또 공부하다 또 얘는 또 뭐 댄스도 추고 싶다 해서 할 수 없다. 1, 2 스텝 좀 가르쳐 주다가 제가 뭐 알겠어요. 학교 때 그 하면서 그래서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까지 들어갔다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교회라면 뭐 별 부담감 없이 들어와요. 네. 그 지난번 한 분은 저녁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백병원 앞에 어떤 외국인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부부가 아기를 이제 유모차를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내가 아는 학생은 아닌데 이쪽 동네 학생이에요. 얼굴색이. 그래서 제가 길을 건너가 봤더니 나한테 인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나라에서 왔냐니까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 했더니 자기 동국대학교 다닌다. 너 파키스탄 엄마 아니 한국 엄마 코리안 맘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이제 산보를 나왔대. 심심해서 그 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교회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식당에 그 앞에 데려가서 이제 사진 찍고 했더니 그 다음에 카톡에 다 올라갔어요. 엄마 만났다면서 문자가 오는 거 엄마의 사진 막 올려가지고 그 학생도 자기가 지금 바빠서 뭐네 코로나 끝나면 공부하러 올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와라. 이제 그래가지고 하여튼 외국 학생만 보면 그때 그 학생은 직접 처음 날 봤다 알면서 뭐 아들이 둘이죠. 아들이 어디가 다 아주 나에 대한 신앙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국대학교 가면 유명한 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또 여기도 공부하고 지금 하여튼 제일 예쁜 것만 찍혀. 예쁘죠? 제가 아주 예쁘게 나왔죠? 네. 45살로 볼만하죠? 네. 계속 보여줘보세요. 이것도. 네. 이거는 얘 졸업식 때. 이 학생은 영국으로 갔어요. 졸업식 때 오라 해서 갔더니 이거 이제 논문집을 나한테 주고 그날 뭐 나한테 꽃다발도 주고 자기 졸업식 가는데 까먹고 이제 연구실에 걔네 연구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논문 받아오고 또 제가 너무 젊게 하고 갔네 그때 보니까. 계속 보여줘 보세요. 이제 거의 끝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그때 밥 먹고 이거 다 파키스탄 학생. 저 여잔 저 하나예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받겠어요. 네. 이거 우리 교실에 동대문 교실에 이렇게 저는 뭐 17, 8명 다 가르쳐요. 그냥 가르쳐 놓고 잘한 너 좀 가르쳐 봐라. 내가 체크하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요즘 많이 끊겼었는데 제가 낮에만 했는데 지금 또 저녁 때 지금 학생들이 지금 10몇 명이 계속 둘씩 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수료하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낮 시간에 저녁 때 하루 종일 있어야 되니까 지금 나중에 이게 처음 어떻게 뒤로 들어갔나 앞으로 들어갔나요? 나중에 올린 거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맨 앞에 맨 나중에 있는 거 좀 한번 요즘 학생들 좀 보여줄게요. 요건 처음에 요즘 학생. 다시 한번 이쪽에 다시 한번. 요 직전 거 보여주세요. 네, 요거 네, 이거 요즘 찍은 건 요즘. 네, 학생이 왔어요. 자, 에티오피아 학생 남자예요. 하나 왔는데 선생님 누구 또 와도 돼서 데려오랬더니 저 여자는 이란 사람이에요. 엄마는 터키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같은 연구실이에요. 근데 둘이 애인인 것 같은 그 남자는 어리고 남자는 여자는 30 몇 살 더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아주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시작했는데 공부하고 있고 이제 한 달 됐네요. 그리고 다음에 또 보여줘 보세요. 이쪽 한번. 이건 제일 처음 애들. 너무 예쁘게 잘생겼죠 애들이. 네. 계속 맨 나중 거 한번 줘보세요. 또 사진이 말도 못해 그래서 몇 개만 뽑았는데 날아가서 또 하고. 근데 요것도 요거 방금 전에 요거 좀 보여주세요. 요거는 인도 이제 인도 맨 왼쪽 인도 교수 부인. 또 가운데가 의사예요. 지금 미국 갔다 오늘 왔다고 문자 왔어요. 목사님 벌써 미국 갔다 왔고 요들은 러시아 쪽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렇게 각각이지만 제가 이렇게 이때는 얘가 누가 무슨 크리스마스로 케이크를 사왔네 진짜. 그래서 이렇게 같이 먹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생일이구나. 내가 반팔 입은 거 보니까 지난 여름이었나 보네. 생일에 알고서는 케이크를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먹고 뭐 하면서 공부했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공부하는데 어떤 문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여자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맨 나중에 찍은 것도 하나 했는데 그때 예전에 나한테 공부했는데 자기 딸하고 사유래요. 그래서 그 학생들 받아서 공부하고 그랬더니 또 이 러시아 학생 하나 이건 우리 집에 다 같이 찍어 추석 때 왔을 때고. 네. 이거는 학생이 둘이 지금 학생이 아프리카나 학생이고 저는 딸이고 생일에 불러 생일 파티 나한테 자기 집 내 생일을 자기네가 해준 거예요. 오라 그래서 좁은 집에서 음식 해놓고 케이크 사놓고 촛불 불어서 꺼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학생이 이 여자가 똑똑해. 애기도 한국말 잘하고 그래서 이 여자가 작년에 석사 졸업하고 지금 아주대학교에 또 장학생으로 대학원 코스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또 인천까지 가야 돼요. 오라 그래가지고 빨리 오라.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제가 뭐 선생님 뭐 침대에서 팡팡 뛰고 잠이 안 와야기면서 우리 집에 하나 난리겠어 할 수 없이 내가 토요일날 갈게 약속을 또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러시아 그 카자흐스탄 그 애기 엄마인데 보험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보험사 자격증을 시험에 4번 떨어졌대요. 말은 좀 하는데 계속 가르쳤더니 보험사 자격증 시험을 붙었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얘가 댕기면 자꾸 그냥 요즘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사람을 자꾸 둘씩 데려와가지고 지금 그 팀이 한 팀, 두 팀, 세 팀이 됐는데 어제 온 사람이 하나 또 데리고 오겠다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근데 지난번 공부했던 저 학생만 딴 학생이 오늘 저녁에 이제 파키스탄 학생이 왔으니까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 5시부터 하고 낮에 1시 반부터 해서 하루 종일 거의 요즘 일주일에 3번 정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목요일에도 저녁 6시 또 5시 오겠다고 그래서 계속 공부부터 데리고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 제가 말하고도 이상한데.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이제 수료 얼마 안 남았죠? 네, 우리 동대문 센터 한번 와 보시고요. 또 수업할 때 오셔도 언제든지 오셔도 제가 환영합니다. 제가 좀 뻔뻔하기 때문에 공부 가르칠 때 들어도 하나 안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같이 오셔 옆에서 좀 도와주셔도 좋고 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좀 분양해 나가세요. 네. 그래서 근데 자꾸 오겠다니까 지금 애들 가고 오겠다니까 저는 다 일단 받아서 네,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 맞춰서 하면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보람 있는 게 뭔가 이 사람들이 제가 매일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중에 한 사람 먼저 이제 주님 앞에 거꾸라지면 번져 나가겠죠. 네, 기독교에. 근데 세종대학교에 그 부교수하는 애가 한번 그 연구실에 갔더니 그 자기네 방 그 연구실 큰 세종대가 원래 기독교 학교잖아요. 근데 그 밑에 무슬림을 위한 기도방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교회 밑에. 이거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근데 그 입구에도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였어 뭐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지라 그 요한복음 말씀인데 이게 뭐냐 해서 내가 이거 성경이다. 내용을 자기네가 맨날 읽으니까 내용을 어설프게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슬림
뭐 서울대학교도 있고 각 대학교마다 무슬림들 모이는 기도방이 있다 그래요. 근데 동국대학교는 아직 없어가지고 제일병원 강당을 빌려서 금요일 날 모이더라고요. 그 사람들 모일 때. 그래서 제가 모스크도 뭐 같이 가고 하는데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꼬꾸라지기 시작하면 좀 좋은 결실을 맺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님 장로님께서 아침에 뭐 다 디테일하게 다 설명해 주셔서 저는 그냥 제 얘기만 이렇게 횡설수설 하게 됐는데, 네. 이제 목사님 끝낼까요? 네, 기당 끝나면 돼요? 기도하고, 네, 잠깐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 은퇴하고 남은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자 모인 뉴라이프 스쿨 또 여러분들 주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수료 후에도 뉴라이프 미션 회원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그 시간까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쓰시고자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육신은 연약해질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여 주님 앞에 갔을 때 작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